자, 오늘 주제는 그 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만은 우리가 뚱뚱한 비만도 있고 또 어떤 비만도 있어요? 그죠? 마른 비만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연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비만의 유전 정보라는 것이, 자, 우리 몸은 무엇에든지 적응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왜 비만에 대해서는 유독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연결될까요? 그죠?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 정보 중에 비만 세포는 쭉 옛날로 넘어가면, 원시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 먹을 것이 귀했다, 아니면 먹을 것이 흔했다. 귀해서 굶어 죽은 적이 더 많다. 그죠?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 그때는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죠? 그러니까 자, 들어오는 정보를 소비해야 될까요? 비축해야 될까요? 바로 그 정보를 현대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다. 들어오면 소비하지 않고 비축한다. 이게 우리의 비만 정보, 유전 정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진 지방 조직은 우리가 먹고 쓰고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 몸에 비축하려고 한다. 그죠? 이제 어떻게 비축하는지 보면, 자, 요렇게 노랗게 생긴 얘가 지방인데, 지방은 보면 어때요? 풍선처럼 부풀러 있죠?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예,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애입니까? 네, 아니요. 그죠? 요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불필요한 애입니까? 그럼 어떤 애예요? 필요한데 너무 많으면 맞아요. 그죠? 필요한데 너무 많으면 걔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게 현재 밝혀진 과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지방세포가 많아지는가에 따라서 분열하기도 하고 비대해지기도 하고 두 가지 유형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자, 나누어진다는 거, 이때는 우리가 많이 성장할 때입니다. 우리가 임신 7개월 중에, 그 다음에 태어나서 1세, 2세, 그리고 사춘기, 이 세 번의 기회에서는 많이 먹게 되면 이 지방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배, 4배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비만하게 되면 분열은 하지 않고 비대하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 보면, 자, 어릴 때 비만하게 되면 이 개수 자체가 많아지는 것이고, 성인이 돼서 살이 찐 경우는 커지기만 한다. 자, 어떤 경우가 더 비만 관리가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성인이 돼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죠? 소아 때 비만이 되면 훨씬 더 비만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면 비만의 유형도 이렇게 배 쪽에 부른 형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엉덩이 쪽에 부른 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방이 붙게 되면 그렇죠. 복부 및 대퇴 비만형, 이렇게 유형을 나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이 어디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에, 배 속에 있는 이 지방은 어떤 지방으로 분류할까요?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입니다. 자, 이 내장 지방이 특히 한국 사람인 경우에 더 취약하다. 왜 취약할까요? 서양인보다 우리는 뼈의 크기가 어때요? 서양인보다 뼈의 크기가
작아요. 근육의 굵기는 얇아요. 그죠? 그게 바로 취약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취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근육을 더 키우고 뼈를 더 튼튼하게 한다면 이 속에 있는 이 내장 지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지방들을 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지방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위험한 이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색 지방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어떻게 위협하는가? 자, 보시면 정상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와 비만한 백색 지방의 크기인데 한눈에 보기도 크기가 어때요? 달라요. 어느 쪽이 보기가 좋아요? 그죠? 보기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질환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우량아 선발대회는 없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세포가 백색 지방도 건강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커지면 여기에 보라색이 훨씬 많아. 여기 하나 있는 보라색이 커지니까 훨씬 많아졌죠. 몇 배 많아졌나요? 둘, 넷, 여섯, 여덟 배 많아졌어요. 그죠? 얘가 뭔가 하면 마이크로파지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자, 조금 전에 지방은 아까 에너지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맞나요? 지방은 에너지원이었어요. 그죠?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비축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로 오면 이제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한다? 에너지원에서 넘어와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혈관인데 여기는 정상혈관이죠. 이 동그라미는 뭐예요? 동글동글. 빨간색 동그라미는 적혈구. 그렇습니다.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가 굉장히 잘 지나다니는 데 비해서 두 번째 이 초록색이 많은 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죠? 자, 렙틴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이 염증이란 물질이 자기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염증 물질이 쌓이니까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졌다. 자, 좁아졌다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이리로 영양, 산소, 대사될 물질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길이 좁아지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럼 세포는 어떻게 돼요? 영양도 부족하게 되고 산소도 부족하게 되고 자, 입으로는 먹는 걸 먹었지만 세포로는 전달이 그렇죠. 부족한 거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막혀서 아예 못 지나가면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보면 뭐라 혈관이 손상된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침투되었다? 그죠? 콜레스테롤이 침투되니까 혈관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수축되었다는 것은 좁아졌다. 이렇게 하는 이 물질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여기 없었습니다.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염증. 그래서 마이크로파지라는 이 염증 물질이 특히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루킨6나 TNF-알파라는 염증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몰라도 염증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염증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통을 느끼겠죠. 어떻게 느낄까요?
자, 우리가 배가 허리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깨도 아파요, 무릎도 아파요. 아프다고 하는데 왜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아픈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왜 아플까요? 바로 저 염증이 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세포에서 염증이 분비되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요게 최근에 과학이 밝혀낸 비만인자예요. 전에는 그냥 비만하면 에너지가 많다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봤죠. 우량아 선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크게 이 근육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몸은 크게 신체 구성은 근육과 그치 세포에는 근육세포와 오케이 지방세포 두 개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근육세포가 적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육세포가 적어졌을 때 문제는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방세포가 커졌을 때 문제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아디포카인이라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마요카인이라는 골격근 근육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몸에 근육이 적거나 부족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근육은 뭐 하는 애일까? 그죠? 가장 움직임, 수축하는 애예요. 그죠? 수축과 이완을 하는 애다. 좋아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수축과 이완을 했고 근육이 뼈를 지탱하는 애이기도 하네요. 예, 뼈를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또 뼈 보호, 예, 뼈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지탱해 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럼 오늘 제가 다른 정보 하나 드릴게요. 근육에는 무엇을 저장하나 하며 여러분이 먹은 무엇을 저장할까요? 오케이, 탄수화물. 자, 그 탄수화물이 저장되고 자, 근육이 만약에 많다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거기에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살쪄요, 안 쪄요? 안 찌죠. 운동선수 근육이 많은 애들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냐? 걔는 다 근육에 다 저장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처럼 근육이 적은 친구들은 어때요? 먹고 남는 것을 어디로 저장한다? 그렇죠? 근육에 저장할 곳이 없으면 걔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됩니까? 중성지방으로 되죠. 우리 몸이 아까 그 유전정보의 역할일 겁니다. 그죠? 유전정보가 비축해야지. 그걸 아깝게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뭘 수로 바꾼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는 호주머니로 생각하면 돈이잖아, 돈. 그죠? 저금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저금 통장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포도당을 저축하고 근수축도 하고 근데 얘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며 살이 쉽게 쪄요. 또 그죠? 지방이 많아져요. 또 그렇겠죠. 염증이 유발된다는 게 이제 최근의 과학이에요. 아니 근육이 작은데 왜 염증이 발견돼? 만약에 지방이 안 많다고 해도 이 근육 가지고만 해도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얘가 부족하면 여기에 있는 염증을 만드는 물질들이 분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도 염증을 만드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분비된다. 자, 근육량이 부족할 때.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근육량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들을 성취한다 해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꿈이 있고 자신의 가치가 확실하다면 자기 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육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근육량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근육은 밥 많이 먹는다고 커질까? 주사로 여러분 그거 뭐야? 그 프로테인 같은 거 막 먹고 근육 만들잖아요. 그럼 크기는 커지잖아. 근데 걔가 근력 또한 기능 또한 좋아질까?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이상해요. 동물들은 먹이면 힘도 좋아지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오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움직여서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 요 위에 위성세포라는 게 한 개 또 딱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오케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예전에는 먹는 거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죠. 만약에 하루 종일 움직여서 토끼 한 마리 잡으면 먹었을 거고,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토끼 못 잡으면 굶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몸의 뭐다? 정보다.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근육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다. 근육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는 운동은 완전한 효과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 심장과 폐나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유산소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져요. 그죠? 심장의 좌심실이 커져요. 그래서 한 번 박출하는 일의 혈액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 번만에 피를 팍 보내니까 심장이 열심히 뛸 필요가 없어서 안정시에 심장 박동수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져요. 이걸 몰라요. 돈 주고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약으로 돼요? 안 돼요. 알약 하나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안다면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뇌도 변해요. 자, 우리 몸보다 뇌는 몇 배의 산소를 더 필요로 하죠? 7배. 자, 이 말은 뭐예요? 뇌는 굉장히 많은 혈액량, 산소량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눈은 보는데 머리의 신경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량이 많아진다 했죠? 뇌로 가는 혈액량 또한 많아져요. 그래서 어떨까요? 받아들이는 힘이 좋아지는데 이때 신경세포가 달라집니다. BDNF라는 신경 유래인자라는 게 있어요.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을 신나게 만드는 호르몬. 얘가
어떻게 된다고? 많이 분비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동이 아니고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운동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죠.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근데 자, 내 몸이 건강을 잃거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면서 뭔가의 원하는 목적에 갔는데 그때 병을 얻었다면 기쁠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볼 때 그런다면 한국인들은 몸 목표를 하나 위해서는 온 몸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성취하고, 다음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지금까지 그 성취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시 털어넣는데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죠?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오늘 온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잖아.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세포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나는 불행한가요? 행복한가요? 그래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엄마가 해줄 수 있어요? 아빠는? 선생님은? 친구는? 그럼 오로지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은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랑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만 거기에다가 시간을 보내면 될까요? 그렇죠. 그 1시간이면 굉장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많아요. 그렇죠? 3, 40분이면 되는데 매일 한다면 20분 이상이면 돼요. 예, 매일 한다면 20분 이상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20분 이상 해보면 걸음 걸을 때 관절, 자, 관절이라는 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인대, 힘줄, 오케이, 근육, 뼈, 얘들이 움직임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계단을 올라와 보면 어때요? 엉덩이도 무겁고 다리가 아파요. 다음에 호흡은 어때요? 차요. 이 말은 내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감은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안 차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아파요. 이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뻐지죠. 자,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하루에 몇 분만 하면 된다? 20분입니다. 일단 제가 20분입니다. 20분을 투자하면 여러분은 변합니다. 어떻게? 근육량이 커지고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이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무엇을 일으켜요? 기적. 누가?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자, 이 세상에는 나 말고 나를 구원할 사람이 있어 없어? 절대 없다. 그죠? 그래서 20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근육량이 적어도 염증이 일어나더라. 지방이 많아지니까 또 염증이 유발되더라. 그리고 근육과 지방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또 일을 저지르더라. 어떤 일? 염증 유발. 자, 요거 염증 유발되는 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그렇죠? 운동이다. 만약에 근육량이 적다. 무슨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근력 운동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이 커졌어.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분은 운동을 사랑하신 분 같아요?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죠? 돈 번다고 가족 위해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오신 분 같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죠? 가족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뒷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가족 사랑한 게 맞겠어요? 아니요. 그죠? 우리 아빠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아빠 지금 우리 사랑한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보시면 이 배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아까 무엇이 분비된다 했나요? 염증. 그래서 이 염증은 머리로 가면 무슨 병? 경색이 돼서 혈관을 더 힘있게 치고 나간다면 터질 수도 있죠. 그때는 무슨 병? 그렇죠. 이것들이 전부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은 여기 경동맥이에요. 그죠? 이 혈관은 부드러울까요? 딱딱해질까요? 그래서 딱딱해진 이름이 그렇죠. 동맥경화입니다. 딱딱해진 이름이 동맥경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으로 와봅시다. 요 심장에는 여러분 심장은 뭘 담고 있어요? 저 심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근데 그 피는 자기가 이용하려고 있어요? 아니면 몸에 보내기 위해서 있어요? 그럼 자기도 영양받을 곳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죠. 자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주는데 그럼 자기라는 이 심장은 공급받아야 될 영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되겠지? 그 동맥 이름이 뭐야? 지금 요거야. 요게 뭐처럼 생겼어? 응, 혈관인데 그 임금의 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관상동맥이라 해요. 관상동맥.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우리는 심장에 영양, 산소 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차가우면 혈관이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못 차갑게 하려고 얇은 지방이 덮고 있어요. 관상동맥 쪽으로 얇은 지방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게 배가 부른 사람 지방은 저기도 두꺼워지는 거죠. 자, 두꺼워지면 심장을 지방이 꽉 누르고 있으면 심장이 어떨까요? 자기 일을 하는데 방해되고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지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라고 부르냐면 심장 비만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연구재단에 프로젝트 받은 게 이 내용이에요. 심장 비만. 그래서 심장 비만인 사람도 운동을 하면 여기에 있는 지방도 녹을까? 그죠? 여기에 있는 지방도 녹을까?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해 보겠다고 한국연구재단에 올린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이 아까 봤지만 50대, 40대까지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술 먹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50이 넘어가면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떨까? 사진 찍어 봤더니 정말로 예상처럼 거의가 엉망이었어요. 혈관이 거의 막히거나 죽상 동맥경화. 죽상이 뭐예요? 혈관에 죽처럼 뻑뻑한 게 전부 다 끼어 있거나 석회화되어 있거나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제 나를 한번 사랑해 보겠다. 이 세상에 와서 나도 한번 사랑 안 해보고 가면 억울하죠. 이제 나를 한번 사랑해 보겠다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자, 이렇게 눈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죠? 요 병이 되는 겁니다. 망막증. 그죠? 망막증. 또 요게 발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족부병변이라는 게 프로토케어라고 해서 발에 상처가 나면 못 낫죠.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물을 여기 떠놓고 한 달 지나면 이 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썩죠. 이게 그럼 피라면 더 빨리 썩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순환되게 하려면 당뇨병 같은 경우도 무엇이 가장 최선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할 때 반성분이 작은 걸 GI 지수라 해요. GI가 뭔가 하면 뭘까요? 당 지수가 낮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여 있는 이 혈액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돌게 하는 거. 돌게 하는 방법은 뭐다? 심장이 펌프질을 잘하게 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 한 번만 딱 하고 혈당을 재면 혈당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딱 운동하고 와서 안정시 되게 하고 재면 혈압의 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만으로 인한 지방 조직의 과다 축적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있는데 이 염증 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엑서사이즈다. 그죠? 운동이다. 그래서 또 하나, 자, 또 하나 똑같은 지방인데 운동을 하면 지방이 변하더라. 색깔이 어디에서 어디로? 백색에서 갈색으로. 그러면 갈색은 뭐 하는 애인데? 그죠? 자, 갈색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스스로 지방을 소비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세포이다. 오, 똑같은 지방인데 백색과 갈색 차이는 엄청나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얘는 뭔가 하면 산소 공장이에요. 이렇게 갈색 지방에는 산소 공장이 훨씬 더 많더라. 그리고 특히 마른 체형이 비만 체형에 비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PET-CT로 볼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 엄청나죠? 이런 걸 우리가 사람 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운동 아니고는 없어요. 그죠? 엄청나죠? 자, 이 지방이 이 지방으로, 이 지방이 이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궁금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의 BMI를 한번 구해보면 돼요. BMI라는 것은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나눠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저체중인가, 정상체중인가, 아니면 과체중인가, 비만 전 단계인가, 비만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가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자, 어디가 가장 건강합니까, 여러분? 그쵸?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정상 체중이 건강하다 했는데요.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과체중이 가장 건강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통통한 거, 이쁜 거, 그게 이쁜 거예요. 통통한 게. 자, 그 사람이 똑같은 감기가 걸렸을 때 빨리 회복되고, 배탈 났을 때 회복되고, 산 한번 정상 올라갔다 와서 피로하는 것도 빨리 회복되고. 그러면 어디에 해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를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응? 어떻게 하나 하면 몸무게 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150이다. 그러면 1.50 곱하기 1.50. 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놨죠. 1.50 곱하기 1.50 해서 자기 체중으로 나누면 이렇게 BMI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찍어놨다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체중이 과체중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쏙 넘어갔다가 시간 되면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요건 자신에게 맞는 필요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자, 이제는 이제 운동하러 갑시다.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을 하려면 그냥 무작정 나가서 하면 된다,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훨씬 더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보시면 자, 내가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질환이 있었다면 운동할 때 그 얘기도 해야 될까요? 무시해도 될까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 다음 무엇을 측정해 봐야 됩니까?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만도. 비만도는 뭡니까?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근육이 얼마나 적은지 검사해보고, 그 다음 또 뭐도 해봐야 돼요?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몸이 운동을 해도 괜찮은가? 그죠? 요 검사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건 무슨 능력인가 하면 심장의 능력이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심장 능력이 산소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산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심폐기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양평가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그죠? 그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네, 체력 6가지. 근력,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평행성. 이 6가지 검사를 해서 어떤 체력이 낮아져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했다는 것은 낮은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이제 뭘 할 겁니까? 뭐 해야 돼요? 개인 자료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종합 진단도 하십니다요.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면 근육량을 키우는, 심장과 폐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심장과 폐기능을 증가시키는, 요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나요? 궁금했죠? 요거 보면 어때요? 요렇게 찝는 거예요. 요 찝는 거는 캘리프라고 해서 요렇게 찝어서 내 몸에 지방이 얼마만큼 있는가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이 많이 해봤죠? 인바디를 했는데 당신은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때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CT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체지방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표가 쭉 나옵니다. 이런 거 해봤나요?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요걸 딱 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표준 이하다, 표준이다, 아니면 표준 이상이다. 그리고 범위를 정해줍니다. 요걸 보고 전문가가 이제 무슨 운동을 하자, 일주일에 어떻게 하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CT 아까 보면 지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까만 부위 요게 많으면 무슨 지방일까요? 그렇죠. 요 하얀 부위 옆에 요거 있죠. 요거 바깥에 있는 요 지방은 두꺼워도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 피하 지방은 두꺼워도 돼요. 근데 요 지방은 안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어린이도 내장 지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내장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성인을 기준으로 해놓은 얘기예요. 자, 우리 엄마가 허리 둘레가 85cm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되고 아빠는 90cm. 여러분들이 줄자 한 개 사가서 엄마 아빠 허리 한번 재줘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오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렇게 붙이고 마스크를 한 개 하고 하는 게 요게 뭔가 하면 이 호수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못 나가고 요 기계로 그냥 들어와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얼마나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자, 산소라는 건 들어 마셨다는 것은 내 몸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는 것은 쓰고 난 노폐물이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검사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최대 산소 섭취량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로 산소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산소를, 돈 안 주고 사용하는 이 산소를 아무도 방해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능력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작게 가져가고 싶어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죠? 많이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심장과 폐 기능을 길러야 돼요. 심장과 폐 기능을 기르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산소를 다른 친구의 배, 3배, 4배 이렇게 들어 마셔서 내 몸에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네. 그러면 자,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우려면 나가서 무조건 운동하면 지방이 준다. 1번, 지방은 무조건 준다. 2번, 아니다. 운동한다고 지방이 다 태워지는 건 아니다. 답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은 나가서 무조건 운동하면 지방이 태워진다. 2번은 그렇게 해서는 안 태워지고 포도당만 쓸 수도 있다. 자, 요게 이 지금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몸속의 지방이 녹는 운동 강도가 있다. 있다. yes? yes. 그죠?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요게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예요. 심장이 1분에 뛰는 횟수가 120, 130 해서 200박까지. 인간이 심장이 최대로 뛸 수 있는 게 1분에 몇 박이다? 100박. 몇 박이다? 네. 여기서 그대로 있을까? 저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그렇죠? 1년에 얼마씩 줄까? 여러분 나이가 1년에 몇 살 먹어요? 1년에 1박씩 줄어요. 오, 지금 여러분의 최대 산소 섭취량 또는 최대 심박수는 낮아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아이,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 낮아졌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피로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5세라면 200에다가 15를 빼야 될 거고 10세라면 200에다가 10을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심장과 폐 기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200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죠. 그죠? 자, 그러면 몸속에 있는 지방은 요 200박까지 중에서 110에서 한 140 요박일 때만 뭘 쓴다고요?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 요거보다 높아지면 무엇을 쓴다고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힘들게 하면 지방 쓴다, 탄수화물 쓴다? 탄수화물 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그리 해서 지방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쓰여지는 지방은 이존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요걸 보여주겠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운동 강도가 한 25%, 거의 25%인데 요때는 주로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한번 볼까요? 칼라 한번 보세요. 무엇을 제일 많이 쓰나요? 그렇죠. FFA라는 게 프리팻 애시드라고 해서 유리지방산입니다. 즉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지방이 태워져서 주로 쓰는데 이때는 중성지방이에요? 아니면 그것들이 분해되어 있는 유리지방산이에요? 그렇죠. 유리지방산이고 지금 우리가 진짜로 쓰고 싶은 애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누구예요? 어느 애예요? 그렇죠. 얘인데 얘가 정말로 많이 쓰이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 강도를 높게 85% 정말 숨이 힘들게 하면 중성지방은 많이 쓰이나요? 제일 작게 쓰나요? 그죠? 대단하죠? 이렇게 앉아있을 때보다 더 작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운동 강도를 한 65% 옆에 친구하고 애기는 해질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애기가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중성지방이 요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라는 게 중성지방을 쓰는 게 왜 강도가 높으면 안 쓰여질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좀 보니까 이해갑니까? 삼겹살이죠? 불의 온도가 여기 보면 빨갛긴 한데 너무 낮으니까 얘가 지방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너무 불이 세니까 지방이 녹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탔어요. 근데 적당한 온도로 되니까 지방은 좀 빠지면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무엇이 됐나요? 맞아요, 고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또한 온도가 높으면, 강도가 높으면 지방을 못 쓴다. 그죠? 너무 낮아도 지방을 못 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보다는 조금 낮은 40에서 반보다는 높은 75% 요 수준일 때만 지방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하기 힘드니까 누굴 배워야 돼요?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전문가를 만나면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또 이렇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곧바로 지방을 쓰는가요? 아니요. 그죠? 적어도 몇 분이 돼야 요 교차 지점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20분이 돼야 됩니다. 요 20분이 돼야만. 그래서 탄수화물이 최대로 많이 쓰이고 있는 중에 지방으로 환원되는 거지 탄수화물 없이 곧바로 지방으로 가는 길은 없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화염 속에서 운동 강도가 맞으면 지방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적어도 운동은 몇 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20분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이해는 가죠. 그래서 제가 그 발표자의 연구 사례 이랬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실험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이가 얼마입니까? 46세. 그죠? 이 사람도 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요 운동한 사람들은 49세.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비만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청소년이에요, 중년이에요? 그 중년이니까 엄마들이에요, 그죠? 엄마들이 참
내장 지방이 운동군이나 대조군이나 별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혈압도 차이가 별로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비슷한 사람을 지금 실험 대상자로 모집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모집해서 어떤 운동을 시켰나요? 그죠? 복합 운동을 시켰습니다.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 그죠? 이제 엄마들은 자, 여러분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운동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4분. 몇 주간 했어요? 12주간.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몇 분 했나요?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정리 운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 지방이 방금 쌓인가 하고 지방이 생긴 지 오래된가 하고 어느 게 더 아직 힘들어요? 오케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했더니 변화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운동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히스 CRP라는 게 이제 염증 물질인데 요거는 굉장히 사요. 한 샘플당 3,000원밖에 안 해요. 히스 CRP는. 그래서 히스 CRP를 딱 봤더니 운동하기 전에는 똑같이 얼마입니까? 0.09인데 운동을 12주 여기서 24주 요구는 지금 24주 한 그룹이네요. 24주 했더니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어때요? 오히려 올라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만이라는 게 쉽게 안 줄어들고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염증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허리둘레 한번 봅시다.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87에서 얼마로? 그렇죠. 대주군은 87에서 그렇죠. 이 정도로 아주 적은 수치지만 이 10명의 대상자들이 모두 함께 줄고 모두 함께 느는 게 바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중성지방 궁금하죠? 중성지방은 아까 어디에 쌓인 지방입니까? 근육에. 배에 있는 지방은 내장지방. 근육 속에 낀 거.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그 뭐라 그러지? 소고기에 마블링. 마블링이 빠지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빠지는 거 그죠? 중성지방. 그래서 운동군은 142에서 얼마? 그렇죠. 근데 대조군은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요 얘기 했나요? 요거 이야기 안 들어봤죠? 요거 영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HDL-C죠. 요게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애라는 애예요. 자, 우리가 소고기 국 먹고 설거지 할 때 찬물로 닦으면 어때요? 기름이 계속 끼었잖아요. 근데 트리오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깨끗해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해져 있는 이 혈관을 HDL이 딱 들어가면 깨끗해져요. 그럼 저 HDL은 언제 생겨요?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마에서? 48에서 53. 안 하니까 46에서 45.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비해서 HDL 콜레스테롤은 유산소 운동하면 누구나 높아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당뇨, 고혈압 전부 어떻게 될까요? 개선되겠죠? 예, 개선됩니다. 그래서 당뇨약 따로, 고혈압 약 따로
심장병 약 따로, 뭐 뇌혈관 약 따로 다 그래야 되는데 운동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죠? 요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지방률도 운동 한 그룹에서는 굉장히 줄었고요.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동군에서는 굉장히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뱃속에 있는 지방을 줄이고자 한다면 운동이 최고다. 좋았어. 최고다. 그렇습니다.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복부 지방, 내장 지방, 피하 지방, 얘들이 전부 다 운동을 통해서는 맥을 못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제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죠. 나는 근육량이 부족해, 아니면 나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내일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얘기 안 했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오뚜기처럼 다 일어나나요?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피곤하다는 것은 혈액의 순환이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피가 이렇게 늘 고여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이 잘 돌잖아. 뇌도 잘 돌잖아. 그럼 다음날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울까, 오뚜기처럼 탁 일어날까? 탁 일어나요. 그걸 일주일만 하면 경험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눈 뜨면 탁 일어나집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고 정말 아침에 눈 뜨기 싫으면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뭘 해라? 그렇죠. 유산소 운동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져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머리가 멍해지거나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항상 맑은 정신이니까. 그죠? 유산소 운동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한 실험이 이것 말고도 고혈압에 대한 실험도 있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해보면 어떻더라?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의 효과? 그렇지. 자, 트레이닝에 따른 지구력을 개선했는데,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목표 없이 하는 건 운동이라 할까요? 신체 활동이라 할까요? 오케이. 목표가 있으면 운동. 그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하면 트레이닝 했더니 지구력이 개선됐다. 뭐가 좋아졌어? 자, 심장과 혈관계통이 적응되고 근육 조직이 적응되더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땠다? 굉장히 편했고 내 산소량이 많으니까 피로 안 해요.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가 어때요? 전에는 막 외우려고 애써야 되는데 보면 사진 찍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요. 왜? BDNF라는 신경 유래인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하루에 20분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른 얘기들은 모르겠다. 그러나 요거 하나는 알겠다. 그죠? 무엇을 해준다? 피로를 개선해준다. 피로를 개선해주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진다.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특이성의 원리랍니다. 특이성의 원리. 하는 대로 나타난다. 한 대로 나타난다.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침 일어나서 한 20분간 걷고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셨나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